HTML5 핀볼 3D 게임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슈퍼트리 최성원 대표 이사님과 최승모 개발팀장님이 함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성원 대표이사님은 현재 슈퍼트리 대표이사님으로 2016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비즈니스 혁신상을 수상하신 이력이 있고요. 최승모 개발팀장님은 슈퍼트리에서 게임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한빛소프트, 넷마블 컴퍼니 등 10년 이상 게임 개발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좋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는 개발사 슈퍼트리 대표 최성원입니다. 블록체인 NFT 제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일부 발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HTML5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접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최승모 개발팀장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게임 시스템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유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사 혹은 유통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MySQL이나 MS SQL이나 오라클이나 많은 중화가 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저장, 보관되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를 유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사용권만 있는 것이지 실제 온전한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2P 네트워크 유저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의 기록 저장 보관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중앙화된 DB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분산된 블록체인에다 기록 저장 보관이 됐을 때 아이템에 대한 구매를 하고 그 액션이 일어나고 나면 실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개발사나 유통사가 아니라 게임 유저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이제 게임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각 로컬별로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원빌드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국가 간 유저들이 서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거래나 그리고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현재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 주소고요. 만약 이게 블록체인의 게임 아이템, 게임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있는 게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유저나 일본 유저나 미국 유저나 중국 유저들이 동일한 게임을 서비스를 했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되는 도메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로컬 시티스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글로벌 시티스 마켓플레이스가 플레이뎁 아이템 거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 블록체인상에서 NFT 기술을 게임 아이템으로 정의를 했고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상에 기록 저장 보관함으로 인해서 유저 간의 글로벌 원 서비스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크게 이제 중요하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 아이템의 본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뭐 $10,000짜리 게임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템의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유저가 플레이, 그러니까 머니 코스트 1만 원을 들여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블록체인상 기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타임 코스트를 들여서 게임 아이템의 레벨들, 스킬들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본질 가치가 올라갑니다. 1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플러스 타임 코스트만큼의 코스트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일단 작년 1년 동안 크립토 도저와 도저보드 타이틀을 통해서 이 아이템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유저에게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축은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교환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유저가 아니라 회사 혹은 유통사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상의 아이템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사용이 좀 더 많아지는
그 A라는 게임에서 뭐 브람이라는 여기 보이시는 브람이라는 게임 아이템이 A라는 게임에서도 사용되지만 B라는 게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용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게임 아이템의 어떤 가격에 있어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이템의 어떤 그 교환 가치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게임 유저 간에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중고 거래 시장의 현물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새 거를 사서 좀만 쓰면 30% 할인 혹은 40% 50% 할인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게임 아이템은 되게 재밌는 게 중고 거래긴 하지만 실제 내가 구매했을 하고 난 가치 이후에 타임 코스트를 들여서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사용되는 사용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구현이 가능하고 워킹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 교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현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그 격리된 아이솔레이트된 그 플랫폼 홀더로서 서비스를 접근하느냐, 저희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HTML5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HTML5 기술이 만났을 때 굉장히 대중화할 수 있는 매스 어댑션을 할 수 있는 그 폭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글로벌하게 유저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인 페이스북, 그리고 그 인도에서 1등이죠. 7억 다운로드에 DAU 1억 정도 되는 MX 플레이어 플랫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픈 마켓 스토어들이 있을 텐데 그 후반부에서 이제 최승모 팀장께서 발표하시는 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의 핀볼 게임이죠. HT5로 만들어진. 그래서 저희는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홀더인 유저 DB와 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빌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온보딩해서 그 유저들 기존 플랫폼의 유저들을 액quisition 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가치 있게 서비스 플랫폼 유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 게임 아이템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의 기록 저장 보관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도메인 플레이뎁.com에서 페이스북에서 플레이했던 유저들, MX 플레이에서 플레이했던 유저들, 혹은 별도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올라갔던 그 게임 유저들의 아이템들이 동일한 곳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탈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그 3D 핀볼 게임을 개발하신 최승무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트리 게임센터에서 핀볼 게임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최승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섹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HTML5 웹젤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 중인 핀볼 프로젝트의 소개와 개발 도중에 있었던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핀볼 프로젝트는 HTML5 웹젤 기술의 하이퍼 캐주얼 장르의 특징을 녹여 개발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그렇다면 왜 HTML5 기술을 사용한 하이퍼 캐주얼일까요? 최근 페이스북 게임 장르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유럽 지역에서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구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게이머 중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즐기는 인원 비중은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즐기는 이유는 약 5분간의 짧은 플레이 타임과 단순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리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또한 단독 멀티플레이어와 관계없이 소설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치가 필요 없고 인터넷 접속만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즐길 수 있는 HTML5 게임 장점이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정확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개발 중인 핀볼 프로젝트 시연 트레일 영상을 보시고 개발 도중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웹게임 상용 엔진에는 코커스 크리에이터, 페이저, 바빌론, 컨스트럭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이저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3D를 임포트할 수 있고 그리고 웹 개발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npm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페이저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드로우 콜 퍼포먼스가 좀 낮았고요. 렌더링 오더, 그리고 텍스처 안티얼라징, GLTP 임포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드로우 콜 퍼포먼스인데요. 저희 핀볼 팀에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이 HTML5를 만들 때 기존 설치형 게임 앱과 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게 큰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 오브젝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크롤 시에 이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오브젝트를 줄이느냐 아니면은 연출을 없애느냐 많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것의 해결 방안은 바로 렌더 텍스처였습니다. 렌더 텍스처는 많은 오브젝트를 하나의 텍스처로 그릴 수 있는 동적으로 런타임 시에 그릴 수 있는 텍스처인데요. 이 렌더 텍스처를 사용하고 나니 기존에 한 140 드로우 콜 정도의 드로우 콜이 나왔던 것이 40 정도의 드로우 콜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데스크탑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두 번째는 렌더링 오더입니다.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컬링이 제대로 돼서 렌더링이 되었는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는 컬링이 되지 않아서 3D 오브젝트가 겹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섹션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것의 해결 방안은 커스텀 컨텍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각각의 프레임워크마다 컨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다 틀린데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커스텀 컨텍스트이고요. 그 컨텍스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오픈 API UI도 뎁스가 뒤로 이제 이동을 해서 UI가 보이지 않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페이스북 UI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컨텍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렌더 순서가 꼬인다고 하면은 컨텍스트를 먼저 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속성을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안티얼라싱인데요. 네, 지금 발표 자료로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페이저에 있는 텍스트와 그리고 3D 엔진에 있는
모델링의 텍스처를 같이 노출시켰을 시에 텍스트가 약간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개발자분들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은 멀티플레이어 알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HTML, CSS에서 사용하고 있는 RGBA 형식은 스트레이트 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알파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플라이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혼합을 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는 단순히 메모리 유지만 뿐만 아니라 런타임싱의 RGBA가 아닌 RGBA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서도 약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현상은 저희는 멀티플라이어 알파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지만은 페이저 측에서 연락을 받은 거는 3.5.0 버전에서는 해결을 했다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아직 테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페이저 엔진을 사용하시는 게임 개발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D 모델링 임포트 관련된 문제점이었는데요. 저희는 HTML5 웹지를 사용하다 보니 GLTF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GLTF 파일 임포트 시에 메시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 네이밍을 이제 특수기호를 사용하다 보면은 HTML5에서 임포트해서 노출시킬 시에 특수기호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3D 모델러와 협업을 할 때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게임 개발자가 그 텍스트 메시에 대한 네이밍을 치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GL에서는 렌더 컨텍스트 겟 엑스텐션이라는 함수명으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 OS에 따른 그래픽 컴프레스 텍스처를 얻어올 수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을 하셔서 모바일에서 OS 형식에 맞는 텍스처 포맷을 불러와서 뭐 예를 들면 iOS 같은 거는 PVRDC, 뭐 안드로이드에서는 DXT5, ETC1 그런 형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디바이스가 압축 텍스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로 JPG나 PNG 이미지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디자인 소스도 동일하고 리소스도 동일하고 개발 코드도 동일한데 갑자기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OS 업데이트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iOS 업데이트 시에 웹GL 성능 이슈가 너무 커서 지금도 현재 iOS 11 이상에서는 좀 큰 웹GL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코드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OS 업데이트에 그 웹GL에 대한 업데이트 태스크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원 대표이사님, 최승모 개발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채팅창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올라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두 개만 좀 질문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거시 환경에서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아이템을 글로벌하게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통 그 안에서 글로벌 서비스 경우에 아이템을 글로벌하게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대전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원 서비스, 글로벌 원 빌드로 게임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각 레전별로, 로컬별로 다른 게임들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로 이제 그 동일한 가치로 유통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보면 다들 아시는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등등이 있는데 한국에서 유통되는 게임 콘텐츠와 그 중국 혹은 그 외 국가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게임 아이템 저장을 블록체인상에 퍼블릭한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했을 때에는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거시 환경에서 아이템을 구매를 한 경우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없는 것인가요? 네, 오너십이 현재 사용자가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사가 이제 뭐 서비스를 내리거나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서 게임 서비스를 내리거나 혹은 회사가 이제 뭐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를 내렸을 때 다 삭제가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게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고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실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문제가 돼서 서비스를 냈을 경우에 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I Love School도 그렇고 프리체일이라는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 타이틀도 많은 서비스들이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서도 많은 게임들도 그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내렸을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구매했던 아이템들 데이터에 대해서 기록 저장 보관을 P2P 네트워크의 퍼블릭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기록했을 때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는 부분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답변 해주신 최성원 대표님과 최승모 개발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